이종현의 스포츠. 국내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할 두 분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류청 축구 전문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2020 시즌 K리그가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식 개막전 열리고 있죠? 네, 지난 시즌 K리그 챔피언 전북과 FA컵 우승팀인 수원이 조금 전 오후 7시부터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막전 경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후반 한 32분 좀 정도 가는데 아직 0대0이네요. 네. 많이 기다린 경기인데 좀 시원하게 골이 나왔으면 하거든요, 사실. 네, 2달간의 프리시즌을 더 겪고 드디어 리그 개막을 했는데 지금까지 0대0인데 방금 전에 수원의 이제 안토니스 선수가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당했습니다.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북이 몰아붙이고 있고 어쨌든 양쪽에서 골이 나올 가능성은 좀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일단 개막을 한 건 참 반가워요. 네, 원래 K리그 개막일이 2월 29일이었거든요. 네.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예정보다 2달 정도 훌쩍 넘어간 오늘 드디어 개막전을 하는데 지금 이마저도 완전한 형태는 사실 아니죠. 프로야구도 마찬가지지만 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무관중으로 시즌을 시작을 하는데 이 오늘 경기가 열리는 전주성이 K리그에서 가장 분위기가 아주 뜨겁기로 소문난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죠. 오늘은 팬들의 함성 대신에 이 응원 메시지가 이제 관중석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 아마 지금 경기 보시고 있는 애청자분들이라면 이제 다 확인하셨을 텐데 그 경기장 지금 그 동측 스탠드 쪽에 이제 그 See you soon, 또 Stay strong 이런 큰 영어 문구들 이제 걸어놓고 지금 모두에게 좀 힘을 좀 실어보자는 이제 그런 취지에 좀 보이는데요. 구단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컨셉은 하루빨리 다시 만나자라는 그런 의미였다라고 합니다. 뭐 선수들도 그렇고 팬분들도 허전하지 않게 많은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무래도 선수들도 그렇고 뭐 팬들도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축구가 좀 고팠다고 해야 되나요? 네, 지금도 뭐 유튜브든 무슨 네이버 TV든 많은 플랫폼으로 뭐 TV까지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열망을 알기 때문에 구단에서도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고 아까 보니까 응원가도 틀어놨더라고요. 원래 이제 앰프를 트는 게 실제 경기에서는 금지가 되는데 무관중 경기라서 일정 범위 내에서는 한국 프로축구 연맹이 허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구단들은 개막전 분위기 띄우려고 어떤 준비들을 했나요? 울산은 그 팬들이 보내준 영상들 한 10초에서 15초 정도 되는 거 모아서 이걸 이제 옴니버스 형식으로 묶어가지고 이제 개막전 당일에 전광판에 틀어놓고 선수들에게 좀 의욕을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이고요. 그 개막 라운드 마지막 날 홈 개막전을 치르는 포항은 플래카드 응원을 준비를 했는데 그 서포터들이 직접 만든 응원 걸개를 이제 경기장 곳곳에 관중석 곳곳에 다 내걸어서 이 선수들이 보고 뭔가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개막전 전북과 수원 후반 이제 79분째고요. 여전히 0대0인 상황입니다. 류청 기자는 전북을 우승 후보로 꼽았는데 오늘 경기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후회 없으신가요? 후회는 없지만 제가 선택을 바꾸진 않을 것이지만 골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쿠니모토 선수가 사실 팀 중심으로 될 것으로 보였는데 뭐 살짝 부상이 있었는지 이제 교체로 좀 들어왔고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원이 사실 하위 스플릿에 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한 명이 없잖아요. 홈에서 이제 승리를 해야 우승으로 가는 길이 좀 더 밝아질 것 같고 여기서 뭔가 골을 넣지 못하고 0대0으로 비긴다면 어쨌든 경기 수가 줄어든 상황에서 쉽지 않은 리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지훈 기자, 수원은 좀 어떤가요, 현재? 저는 그 지난주에 이제 얘기할 때 유일하게 수원을 그 상위 스플릿의 막차로 놨기 때문에 좀 이 경기에 대해서 좀 책임감을 느끼는데요. 오늘 이제 개막전에서 수원이 전북을 만나고 또 2라운드에서 울산을 만나거든요.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두 팀을 초반에 연달아서 만나게 되는데 이 두 경기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올 시즌 전체에 이 수원의 어떤 농사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제 느낌보다는 잘 버텨줬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아주 헨리 선수가 유독 눈에 띄는데 글쎄요. 이 퇴장과 이후 15분 이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마 저희 방송 중에 끝날 테니까 결과를 또 계속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가 단순히 우리나라 팬분들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다 보게 하기 위해서 한국 프로축구연맹 유튜브랑 SNS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오늘 보도를 봤을 때 어제까지는 17개 나라가 네네. 중계권을 사갔다고 했는데 30개 나라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개막전만은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해놓은 상황이고 팬분들이 이제 가장 좀 열광했던 거는 BBC에서 이걸 지금 생중계하고 있다. 아, 진짜요? BBC 스포츠 1면에 전북 현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나온 거를 본 적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좀 화제가 됐습니다. 아, 진짜 프로야구 KBO 리그도 그렇고 K리그도 참 뜻밖의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 앞에서 이제 유청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 축구 경기가 고프다라는 그 표현이 정말 들으니까 저도 참 와닿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가 멈춰 있는 기간이 한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정말 이 경기에 대한 갈증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데 야구는 KBO 리그 그리고 또 축구는 K리그가 이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어떤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청량음료 역할을 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축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외신들이 지금 K리그 소식을 아주 자세하게 네. K리그는 이런 리그고 어떤 선수들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이런 거를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나라에서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나라들이 지금 이 K리그 경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런 경기에서 득점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고요. BBC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어요. 어떻게 K리그를 소개했나요? 어쨌든 뭐 오늘은 이제 경기가 곧 시작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외국인 선수들을 인터뷰했는데 오늘 지금 경기에 뛰고 있는 지난 시즌 득점왕 같은 영어권에 있는 호주의 타가트를 인터뷰했는데 타가트 선수가 뭐 K리그 최근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대화하기도 어렵고 침 뱉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경고를 하나 받았는데 침을 뱉다가 퇴장당할 우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마지막 얘기가 좀 인상적인데 호주 친구들 그리고 유럽의 진출한 친구들은 지금 못 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뛰는 거에 대해서 살짝 미안하고 이 뛰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대대적으로 소개를 했고요. 사실 BBC에서는 이 인터뷰 중에서 말씀드렸던 이 코를 풀거나 침을 심하게 뱉으면 경고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살짝 크게 보도를 했습니다. 하긴 평소에는 별로 제재받지 않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계권 판매된 17개 나라가 혹시 하나 다 짚어주실 수 있나요? 지금 방금 조금 전에 저 유청 기자가 얘기했던 BBC도 지금 중계권을 사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 지금 열리고 있는 이 전북과 수원의 개막전 포함해서 올 시즌 K리그 중계권 사간 나라가 이제 36개 나라가 됐어요. 네, 원래 3월까지 중국, 마카오, 홍콩 이런 나라들 포함해서 한 10개국 정도였는데 이게 지난달 말로 들면서 이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호주 이런 나라들이 추가하면서 17개 나라가 됐고 지금 개막 직전에 영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또 사면서 지금 이제는 36개 나라까지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나라들이 다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득점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동국 선수가 골을 넣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넣었네요. 이동국 선수가 1979년 한국 나이로 42살인데 역시 잘하니까 전북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너킥을 헤더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현재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지만 선수단에게 이렇게 여러 나라에 나갈 수 있다는 게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프로 선수라면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이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특히 이제 한국 선수들은 아시아 무대라든가 아니면 좀 젊은 선수들은 유럽으로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텐데 사실 뭐 한국 K리그가 실력이 모자라는 면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선수들이 우리가 뛰는 리그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면 동기부여가 좀 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 선수들도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에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돈을 받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K리그가 유럽에 바로 중계가 된다면 외국인 선수들 좋은 선수들 데려오는데도 충분한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북이 득점을 하고 나서 선수단이 단체로 이 덕분에 챌린지 셀레브레이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대0으로 전북 이동국 선수의 득점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현재 경기는 85분째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를 비롯해서 앞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에 걸맞게 좀 흥미로운 경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불행 중 다행인 게 이 리그 개막이 한 2달 가까이 늦춰지면서 경기 수는 줄어들었지만 그 대신에 이 새 시즌을 준비하는 과정에 선수들이 손발을 맞출 기회는 그 어느 때도 보다도 충분했다라는 네. 점에서 이제 시즌 초반이라 손발이 안 맞아서요. 이런 핑계는 될 수가 없는 예. 어느 팀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 경기 수가 줄어들면서 시즌 초반에 이른바 이제 죽을 쓰는 그런 팀들은 A매치 휴식기다 뭐 내지는 리그 뭐 중단이다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발판 삼아서 분위기를 바꿔보자 이게 안 돼요 이제 아주 촘촘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첫 판부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더 치열한 경기 흐름이 예상되고 또 우리 K리그 같은 경우는 그 승점이 같을 때 네. 이제 골득실이 아니라 다득점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경기 수가 적은 상황에서는 지더라도 내가 한 골이라도 더 넣고 이제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마지막까지 아주 치열한 경기 네. 흐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수 줄어든 건 많이 저희가 이야기를 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 밖에 지난 시즌이랑 달라지는 것들이 또 있나요? 일단 경기장에서 훈련과 경기 때 빼놓고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요. 악수와 신체 접촉이 자제됩니다. 그리고 근접거리에서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침을 뱉거나 코를 푸는 행위 금지. 물병과 수건은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개인용으로 따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취재 부분에서도 좀 많이 달라졌는데 원래 이제 K리그는 사전 취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기자들이 내려가서 감독들한테 오늘 경기와 라인업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데 사전 취재가 없어졌고요. 경기가 끝나고 이제 씻고 나오는 선수들을 공동 취재 구역에서 잡아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것도 없어지고 공식 인터뷰도 영상으로만 하게 됐습니다. 확실히 코로나19의 영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는 K리그 개막도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김민재 선수가 한국에서 한 인터뷰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던 한 주기도 했죠. 그 김민재 선수 최근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결혼식을 치렀거든요. 예. 결혼을 앞두고 이제 그 박무성 해설위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해서 중국 슈퍼리그에서 뛰는 그런 소감 또 생활들 이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김민재 선수의 발언 중에 중국 축구 팬들이나 또 동료 선수들이 들었을 때 조금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포함이 됐고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이제 몇몇 중국 매체들이 이걸 이제 집요하게 꼬집으면서 이제 국내 언론이 또 받아쓰고 또 국내 언론이 나온 걸 중국이 또 다시 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상황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여러 썰들도 그 뒤에 이제 따라 붙으면서 뭐 김민재 선수가 베이징관에서 이제 못 뛴다더라, 뭐 퇴출된다더라, 징계를 받는다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은 일단 김민재 선수와 베이징 구단은 이 논란과 관련해서 서로 완전히 입장을 정리를 한 상태고 예.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추가적인 징계는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지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자꾸 무리하게 의혹을 부풀리는 이런 과정은 이제 더 이상은 없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은 이제 거의 마무리돼 가는 중이니까 이대로 별탈 없이 끝나야겠습니다. 자, 현재 전북 대 수원의 2020 K리그 1 공식 개막전 정규 시간으로 1분 20초가량 남아있고요. 전북이 여전히 1대0으로 수원을 앞서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국내 유일 스포츠 매거진 라디오 김종현의 스포츠.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시고요. 류청 축구 전문 기자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의 파울로 벤투 감독과 코칭 스태프가 자가 격리를 마치고 K리그 개막 현장으로 향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 경기 직관하고 있겠죠? 아까 이미 카메라에 몇 번 잡혔는데 벤투 감독과 김학범 감독이 이제 거의 나란히 앉아서 이제 경기를 보고 있고요. 벤투 감독과 이제 마이클 긴 감독이 이제 국가대표팀에서 나갔고 그리고 이제 그 올림픽 대표팀에서도 김학범 감독이 봤는데 경기를 이제 계속 볼 것이라고 보도는 나왔거든요. 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선수는 보러 가지만 쓸 수 없다는 것이 한동안 이제 국가대표 경기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6월까지는 이 선수들의 상태만 확인하고 불러서 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뭐 상대를 분석하거나 이런 일은 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오늘 경기 내용으로 봤을 때 벤투 감독이 가장 언젠가 A매치가 다시 시작되면 꼭 쓰고 싶다 할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저는 없어요. 오늘 예, 정말 한 명이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집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글쎄요. 비가 와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첫 경기다 보니까 서로 약간 좀 긴장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선수들이 컨디션이 100%는 다들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네. 저는
헨리 선수만 자꾸 보입니다. 어떡하죠? 캐나다 국가대표인데. 아니 근데 저는 이동국 선수가 짧은 시간에 나와서 골을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조금 놀랐을 것 같아요. 저 선수 아직도 뛰는 것도 놀라운데 또 개막 골까지 터트리다니 좀 놀랐을 것 같고. 득점하면 자막도 나가는데 거기에 나이도 나올 거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동국 선수는 오래 뛰었고 벤투 감독과 선수 생활이 가장 많이 겹치는 네네. K리거이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 사실 K리그 1위 팀에서 저 정도 연령의 선수가 뛴다는 것 자체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세계 팬들이 그 자막을 보고 아마 놀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과 모레까지 1라운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매치업과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이청용 선수 K리그 그라운드에서 다시 이제 보네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상주의 경기. 이제 레알 울산이 과연 우승 후보다운 경쟁력을 보여주느냐 관심이 모아지는데 이청용, 조현우, 윤빛가람 등등등 지금 새 얼굴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울산을 과연 얼마나 더 위력적인 팀으로 바꿔 놓았을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고 특히나 올겨울 이적 시장에서 최대어로 주목을 받기도 했고 또 지금은 유력한 MVP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는 이청용 선수.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참 궁금합니다. 근데 또 상대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상주다 보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상주도 외국인 선수는 없지만 레알 상주라고 할 만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선수단이 좋은 레알 상주라고 하는데 국가대표인 문선민, 권경원 선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림픽 대표했던 박용우 선수도 있고 게다가 상주 상무는 말씀하신 대로 잃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김태환 감독이 무조건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상주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도 좋은 공격력을 보여줬고 울산보다는 조직력이 좀 더 앞설 수 있고 부담도 적기 때문에 아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울산 선수들이 이 프리시즌이 길어지면서 부담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워낙 이제 레알 울산이다, 선수단 좋다 계속해서 조명을 받으니까 무조건 우승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이 심해져서 그걸 극복하는 것도 울산 선수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첫 경기를 잘 풀어가는 게 그런 면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내일은 K리그 간판 외국인 공격수 세징야랑 무고사의 맞대결도 예정돼 있네요. 네, 인천 전용구장에서 오후 4시 반에 인천과 대구의 맞대결인데 K리그에서 가장 주목받는 두 외국인 공격수 대구의 세징야, 인천의 무고사 맞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두 팀 모두 이 선수들이 팀 공격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막대하기 때문에 두 선수의 맞대결 결과가 이 두 팀의 올 시즌 판도와도 상당히 연결되는 변수가 됩니다. 네, 지난 시즌 대구가 참 박진감 넘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리그 5위로 파이널 A에 안착했고 인천은 진짜 살얼음판 잔류 싸움 끝에 K리그1에 간신히 남은 거잖아요. 올해는 어떻게 다를까요? 뭐 대구는 테이프를 아주 잘 끊었었고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항상 어려웠는데 저는 인천이 가장 변수가 큰 팀이라고 봐요. 원래 인천이 긴 봄 동안 여름 동안 어려움을 겪다가 가을에 올라왔는데 이제 조금만 길면 바로 가을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인천은 올 시즌도 가을까지 갔을 때 위험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고 이만석 감독이 이제 또 새로 부임을 했어요. 인천은 올 시즌도 이제 감독이 바뀌었는데 물론 그거는 이제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인천이 뭐 감독을 교체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만석 감독도 보여줘야 되고 대구도 이병근 감독 대행의 이제 K리그 1 데뷔전입니다. 이 경기에서 잘해야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두 팀 모두 엄청나게 격렬하게 맞붙을 것 같습니다. 자, 변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구에 또 변수라면 대안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수원에서 참 좀 여러 가지 의미로 안타까웠던 그런 선수가 대안 선수인데 개인적으로 대구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대구가 그 지난해 정말 주목할 만한 그런 득점 찬스를 잘 만들어 놓고 골 결정력이 모자라서 이 밥 다 지어놓고 밥솥 엎어버리는 그런 경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대안 선수가 이 숟가락 역할을 잘해줘서 입에다가 쏙 떠넣어주는 이 역할만 좀 해줘도 대구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생깁니다. 표현이 쏙쏙 들어오네요. 과연 금수저가 될지.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대 성남의 경기도 있어요. 네, 광주의 성남이 붙는데요. 여기 이제 감독 대결이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둘리 박진섭과 이 버터 김남이 이제 원래는 빠따였는데 감독이 돼서 이제 버터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박진성 감독은 이제 K리그 승격을 이끌었기 때문에 K리그 1 데뷔전이고 김남일 감독은 또 이제 감독 데뷔전이에요. 이 두 감독이 어떻게 경기를 보여주실까 이게 좀 얘기가 되고 사실 박진석 감독은 뭐라 그럴까요? 그
조직력은 좋지만 선수단의 전체적인 이 무게감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성남은 지난 시즌보다 선수단은 좋지만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조직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정반대죠. 네, 진짜. 이 두 감독이 이 변수를 어떻게 극복했을 것인가 이 부분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는 와중에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4분까지 모두 지나서 전북이 수원을 1대0으로 개막전에서 꺾게 됐습니다. 광주 대 성남 K리그 1으로 3년 만에 광주가 돌아왔고 김남일 감독이 새롭게 부임한 성남입니다. 뭐 시민구단의 자존심 대결 이런저런 관전 포인트가 되게 많네요. 결과적으로 이제 쓰는 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 늘 시도민 구단이 강등권 근처에서 생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요. 그 불리한 여건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남을까? 올 시즌 이 광주의 박진섭, 성남의 김남일 이 두 감독에게 아주 중요한 이게 숙제거든요. 예. 저는 솔직히 내일 이 경기 승부가 만약에 갈린다고 한다면 지는 쪽의 타격이 굉장히 올 시즌에 클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주에 저희 기자들끼리도 같이 얘기를 했지만 이 두 팀이 강등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가장 높다고 보는데 네. 이렇게 강등을 넣고 서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처절하게 승부하는 이런 팀들끼리는 지면 안 돼요. 이런 팀한테 지면 이게 마이너스 6점짜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승부가 갈린다면 지는 팀 감독에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 느낌이 듭니다. 네, 이 매치도 굉장히 중요한 첫 경기가 되겠네요. 일요일에도 K리그1 개막 열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포항 대 부산, 강원 대 서울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병수볼 김병수 감독이랑 독수리 최용수 감독의 지략 대결. 이게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한쪽은 넘으려고 할 것이고 한쪽은 이제 못하게 하는 걸로 네. 지략을 펼칠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4차례 맞대결에서 1승 2무 1패로 두 팀이 이제 동률이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상위 스플릿에서도 결국 싸우다가 서울이 원하는 걸 얻었는데 올 시즌 어쨌든 김명수 감독이 많은 기대를 받고 있어요. 영남대 시절에 자신이 이제 가르치거나 아니면 포항에서 함께 했었던 고무열, 김승대, 임채민을 영입했기 때문에 올 시즌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서울도 아주 큰 전력 보강은 아니지만 한승규, 한찬희, 김진야 같은 준척급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지난 시즌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올 시즌은 27경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6포인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두 팀이 모두 ACL 티켓을 노리는데 이번 경기가 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서울은 좀 더 빨라졌을 것인가? 김병수 감독은 서울을 무너뜨릴 정도로 팀을 키웠을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개막을 했구나. 축구를 볼 수 있구나 하는 이런 뿌듯함이 몰려옵니다. 포항 대 부산의 경기는 어떤 부분이 관심을 모을까요? 포항은 뭐 조직력을 중심으로 아주 아기자기하게 풀어가는 김기동 축구 이제 올 시즌 뭔가 다크호스 같은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5년 만에 1부 리그로 올라온 부산이 경험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느냐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 부산이 자랑하는 호물로, 이정협, 이동준 이 공격 트리오의 파괴력만 본다면 사실 K리그 1 안에서도 어느 팀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하지 않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한 방을 터뜨릴 수 있고 포항도 이 부분은 분명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도 적절하게 남았고 큰일 났네요. 너무 빨리 진행됐네. 네, 부가 설명 없습니다. 이제 팀명만. 그래서 이길 것 같은 팀은 먼저 송지훈 기자부터 해주실까요? 저는 토요일에는요. 네. 울산, 대구, 광주. 일요일에는 포항, 강원. 과연 맞을지. 네. 류청 기자는요? 저는 무승부 첫 경기 무승부를 꼽고 싶고요. 발을 빼나요? 네, 울산 상주 5일 무승부를 꼽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대구, 광주, 포항 그리고 서울 꼽고 싶습니다. 강원이냐 서울이냐로 이제 대체적으로 갈리는 거네요. 네. 그러네요. 자, 과연 어떤 분이 더 많이 맞출지 다음 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K리그2 얘기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아마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K리그 드디어 개막해서 할 이야기가 많았던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던 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성지훈 기자, 류청 전문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종현의 스포츠.